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내민 카톡 프로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영 대리,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이번에 뚫은 거래처 사장님인데 저번에 회의 왔다가 이 대리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밥 한번 얻어먹고 별로면 나한테 말해. 내가 정리해줄게. 저는 사진 속 남자 인상도 좋아 보였고 과장님 소개라 거절하기도 뭐해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식당에서 소개팅남을 만났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으시던데 대단하시네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죠 뭐. 사실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있으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영 씨와 연애는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 남자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만나면 만나볼수록 잘 맞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지영아,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 얼마를 더 만나든 결국 난 너랑 결혼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불현듯 차 안에서 프로포즈를 한 남편. 하지만 그 서툰 프로포즈조차도 마음에 들었으니 당시 제 눈에는 뭐가 씌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갈 때쯤 광고지로 가득한 우편함을 정리하던 저는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보내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명함을 여러 곳에 뿌리고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남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 워낙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장기 출장 중인 남편이 돌아오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의 외박이 눈에 띄게 잦아진 시기가요. 오늘도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일이 많아서 그렇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캐리어에 한가득 짐을 싸서 나간 후 아예 몇 주씩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육아에 참여한 적이 없는 남편. 이젠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 남편. 이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남편에게 카톡으로 이혼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필요한 서류와 목록도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남편의 답은 서류를 직원에게 맡겨줄 테니 찾아가라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남편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맡겨뒀다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서류를 확인하는데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더군요. 법원 로고도 반쯤 달려있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프린트가 잘못됐나 싶어 곧장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직접 서류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연애도 안 했고 절 만나기 전엔 결혼 생각도 없었다던 남자가 사실은 결혼 후 이혼도 한 번 했을 뿐 아니라 아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퍼뜩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전에 받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서랍 속을 뒤져 그 우편물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뜯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혼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을 독촉하는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시부모님께 퍼부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알고 계셨죠? 이 사람 한 번 결혼했었고 아이도 2이나 있는 거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나 어머님, 아버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고 요즘 이혼이 무슨 흠도 아닌데 난리냐며 다 지난 일이니 묻어두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적당히 문제를 덮으려 했습니다. 남편 또한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런데 말했으면 네가 나랑 결혼했겠냐? 난 네가 사회적 편견을 갖고 나를 보지 않길 바랬어. 뭐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애는 내가 키운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놈은 아니야. 내 애니까 내가 키워.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아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목욕 한 번 시킨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남편과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여동생과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남편이 나타나더니 아이를 낚아채 안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좀 잡아달라고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남편에게서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고 그 사이 동생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도 계속 당당하게 굴더군요. 내가 내 애 데려간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혼하면 내가 키울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변호사님, 남편을 납치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지금 들은 말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양측 모두 보호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빠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니까요. 뭐 일단 알겠고요.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건 가능하겠죠? 작당하고 사기를 친 거니까요. 제3자 위자료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시부모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어째서죠? 아들의 전원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네요. 의뢰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만큼 많이 흥분되어 있었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다시 사무실을 찾아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일주일 후 의뢰인은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의뢰인은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례했습니다. 한 주간 차분하게 상황을 돌이켜보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야말로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속아서 결혼한 상황이라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해요. 가능하다면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 사기로 인한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어려울까요? 이마저도 어렵다면 저번처럼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혼인 생활에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서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혼인 취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기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속은 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그 날짜가 바로 속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의뢰인. 이제는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